자, 우리 과제풀이부터 좀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좀 많이 가야겠네. 네, 33페이지 7번 문제.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림 가나다는 초대륙의 형성과 분리를 무식적으로 나타낸 거고, 화살표는 대륙의 이동 방향을 의미했다라고 되어져 있어, 그지? 지금 가를 봤더니 대륙 지각이 이제 이동을 해서 이제 한 가운데로 이제 몰리고 있는 상태고, A 같은 경우에 해양 지각인데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이 만나는 이 장소에서 지금 소멸이 일어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 나를 보니까 그 이동했었던 대륙 지각들이 이제 어떻게 돼서 하나로 합쳐졌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이런 걸 초대륙이라고 하겠네요. 초대륙이 형성된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자, 그 초대륙 가운데 이제 뭐가 생기냐면은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지는 이런 발산형 경계가 또 생겼네요. 되나요? 그래서 초대륙이 분리가 되는 시점이구나.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 됐지? 그럼 얘들아, 이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그럼 이제 대륙이 또 이렇게 이동하겠지. 그지?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 요 가운데 있었던 요 해양 지각이 또 사라지면서 요 대륙 지각과 요 대륙 지각이 이제 이쪽에서 이렇게 만나겠네. 돼? 그러면서 또 초대륙이 만들어지는 거야. 맞다? 어. 뭐 그거는 네, 섬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지금 해양 지각이니까. 네, 그러면 기억에 가에서 나로 변하는 동안 변하는 과정에서 A는 지구 내부로 섭입이 된다. 섭입 맞지, 그지? 해양판 대륙판 만나는 거니까 A는 기억 맞고, 니은에 나에서 초대륙이 형성됐다 맞는 얘기죠. 네, 그다음 디귿에 다의 대륙 내부에서 열곡대가, 얘들아 여기가 발산형 경계거든. 발산형 경계인데 그 발산형 경계가 지금 어디서 생성이 됐냐면 대륙의 내부에서 형성이 됐어. 발산형 경계가 해양 지각에서 생성이 되면 해령이 되는 거고, 대륙 지각에서 생성이 되면 열곡대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디귿이 맞는 얘기입니다. 기니디가 다 맞네요. 되나요? 됐죠? 네, 넘어갑시다. 12번 문제. 네, 12번 문제. 자, 그림은 지구 내부에서 마그마가 생성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보니까 지금 마그마가 생성되는 하나, 둘, 셋, 네 군데에 대한 모든 경우를 갖다가 그림으로 지금 모식도로 나타낸 상태야. 자, 그랬을 때 지금 각각 A, B, C에서 무슨 마그마 만들어지고 저게 어떤 경계인지 쓸 수 있겠지, 그지? 그거부터 먼저 쓰고 가야 돼. 자,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형태야, 그지? 올라오면서 터져나가는 형태. 이 A를 뭐라고 할 수 있겠니? 이걸 해령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해령이나 열점 두 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압력 감소의 방법으로 마그마가 생길 텐데, 이 A에 해당하는 부분이 더 얕은 곳에서 마그마가 생기니까 열점이 아니라 해령이 될 수 있겠구나.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부분은 멘틀 경계의 뭐라고 볼 수 있어? 상승부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그지? 상승부. 멘틀 대류의 상승부다. 됐죠? 그리고 지금 적은 요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압력 감소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마그마다. 얘들아, 이때 만들어지는 마그마의 이름은? 그렇지,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얘도 현무암질 마그마가 터져 나갈 거고요. 얘도 현무암질 마그마가 터져 나갈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 섭입대를 좀 보니까, 섭입하는 과정에서 지금 해양 지각이 대륙 지각 밑으로 들어가다 보니 마그마가 하나 생기네. 맞지, 그지? 자, 이 마그마는 지금 해양 지각에서 멘틀 쪽으로 뭐를 공급해줘서? 그렇지, 물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마그마입니다. 무슨 마그마 생기나요? 오케이, 현무암질 마그마 생깁니다. 자, 근데 이 현무암질 마그마의 특징이 뭐였냐면 온도가 높은 편이었어. 그러면 위에 있는 이 대륙 지각을 가열시켜 주겠지, 그지? 그러면서 마그마가 하나가 더 생기네. 됐지? 자, 이 C의 마그마는 그러면 밑에 있는 현무암질 마그마에 의해서 가열된 온도 상승으로 만들어진 마그마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자, 이때 만들어지는 마그마, 안산암질 말고 이때는 그렇지,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질 거고요.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섞여서
분출이 되면서 이제 안산암질 마그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책에 따라서 안산암질 마그마라고도 얘기하는 책도 있고 안산암질 마그마, 유문암질 마그마라고 얘기하는 책도 있고. 됐지? 주로 우리가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된다라는 표현을 쓰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기억에 A는 멘틀 물질의 온도가 높아져서 생성된 마그마다. A는 현무암질 마그마고 온도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압력이 감소해서 생기는 마그마가 되겠죠? 그래서 틀렸네. 다음 니은에 B는 물 공급으로 멘틀의 용융점이 낮아져 생성된 거 맞지, 그자? 네, 물 공급하면 이 물이 불순물의 역할을 해서 분자간 인력이 약해지니까 용융점 낮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었어. 그렇지? 자, 그다음 디귿에 C는 A와 B에 비해서 SiO2의 함량이 높다라고 돼 있네. 자, A하고 B는요 둘 다 현무암질 마그마입니다. 맞지? 현무암질 마그마는 SiO2의 함량이 얼마? 52% 이하. 그지? 유문암질 마그마는 63% 이상. 그치? 따라서 C는 A와 B에 비해서 SiO2의 함량이 높다가 맞는 얘기 되겠네. 그치? 네. 그래서 니은 디귿 4번입니다. 네. 응. 응? 상승부가 그 뜨거운 정도가 마그마를 갖다가 녹일 만큼 마그마를 만들 그 대륙의 녹는 점만큼 높아지진 않죠. 됐나요? 자, 방금 이제 질문이 있었는데 그 어떤 질문이었었냐면은 상승부에서 올라가게 된다는 열대류가 일어난다는 건 온도가 상승한 거 아니냐, 그래서 마그마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요, 상승부에서는 이 지각을 갖다가 멘트를 갖다가 녹일 만큼의 온도가 그만큼 온도가 높아지진 않아서 그렇게 마그마가 생성되진 않는다. 됐죠? 네, 결석한 친구들 위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됐나요? 네, 질문 또 없나요? 네, 그럼 우리 시험을 좀 쳐봐야겠지? 네. 자, 시험도 다 쳤으니까 네, 36페이지 네, 요 내용부터 오늘 퇴적 구조, 퇴적 환경 뭐 요 부분부터 얘기를 좀 할 건데, 요거 하기 전에 내가 공지 하나만 좀 얘기를 할게. 자, 우리가 4월 21일, 4월 28일 요때는요, 너네 시험이잖아. 내신 시험 기간이어가지고 요때는 우리가 진도를 나가진 않고 지구과학 수업을 하진 않아요. 수업이 없습니다. 대신에 내신 대비 수업이 진행될 수 있어. 그래서 학원에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너네가 와서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서 수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무조건 다 해야 된다는 아니기 때문에 할 사람은 와서 하면 되고요. 아닌 사람들은 그때 그냥 휴강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휴강이 언제까지냐면요, 5월 5일까지입니다. 4월 21일, 4월 28일, 5월 5일까지는 지구과학 수업이 없어요. 됐니? 내신 대비 수업은 4월 21일, 4월 28일 이렇게 2주. 됐지? 그래서 요거를 언제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좀 확정을 지어주면 되냐면 14일까지 확정을 지어주면 되거든. 4월 14일까지. 내가 그냥 오늘 1차 조사만 잠깐 할게. 1차 조사만. 요때 올 거다 하는 사람. 2주 다. 오케이. 그 다음 둘은 안 와? 모르겠고. 오케이. 우영이 안 오고? 모르겠어? 그러면은 생각해 보고서는 알려주면 됩니다. 알겠죠? 네. 네.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럼 일단 36페이지 퇴적 구조와 퇴적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해가지고요, 무슨 얘기를 좀 했었냐면은 막 마그마, 화성암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 그지? 그게 이제 어떻게 이제 이야기가 좀 흘러갔었냐면은 우리가 지각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그지? 그 지각을 구성하는 것들이 암석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암석.
지각 얘기를 처음에 막 할 때 뭐 이런 지각에 해당되는 대륙이 어떻게 이동했는지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그지? 그 지각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이제 보통 지각이 판에 포함되기 때문에 판에 대한 얘기도 했었고,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다양하게 했었고, 그것들을 구성하는 것들이 암석인데, 암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처음이 화성암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퇴적암이었고, 세 번째가 변성암이었다. 네, 암석은 종류가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마그마가 굳어진 암석인 화성암에 대한 얘기를 했고, 마그마 얘기를 했고, 화성암까지 얘기를 했어. 됐지? 네. 오늘 뭐 할 거냐면요. 오늘 요거 퇴적암 요 얘기 할 겁니다. 오늘. 됐죠? 그리고 변성암은요. 변성암은 지구학 1에서 배우지 않아요. 그냥 변성암의 종류가 뭐 정도 있다. 뭐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변성암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성암 배웠고 퇴적암 오늘 배울 거고. 그래서 이 퇴적암이 어떻게 생기는가, 퇴적암의 생성 과정, 퇴적암의 종류가 뭐 있는가, 그리고 그 퇴적암들을 우리가 막 확대해서 봤을 때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지금부터 한번 쫙 정리를 한번 해볼 겁니다. 됐죠? 이거 잘 들어야 돼. 근데 사실 지금까지의 내용이 조금 많고 어려웠다면 지금부터 나오는 퇴적 구조,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뭐 퇴적암 지질 구조 파트는요, 점수 줄라고 좀 쉽게 내는 파트예요. 내용도 좀 쉽고, 그 다음에 문제도 좀 쉽게 나오는 파트니까 네, 지금 한번 외우고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피곤하니? 좀만 힘내. 알겠지? 조금만 하고 내가 좀 쉽게. 알지? 좀만 하고 쉽게. 자, 봅시다. 자, 퇴적암에 대한 얘기가 막바로 나옵니다. 퇴적암. 퇴적암이 뭐냐는 사실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퇴적암은 그냥 퇴적물들이 암석이 된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퇴적암들이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 생성 과정이 조금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지금 정확한 생성 과정에 대해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좀 정리를 좀 할 거야. 퇴적암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위에 필기 좀 합시다. 자, 우리가 퇴적암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단 뭐가 있어야 되냐면 퇴적물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지? 퇴적물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암석, 바위 이런 데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풍화 침식 같은 것들이 일어나. 그래서 암석 같은 곳에서 풍화, 침식 같은 것들이 일어나면서 부스러기들이 생겨요. 그걸 우리가 이제 퇴적물이라고 할 겁니다. 자, 이 퇴적물이 운반이 될 거야. 퇴적물이 운반이 될 거야. 얘들아, 퇴적물 어디로 운반되냐면요, 낮은 지대로 운반이 됩니다. 고지대에서 낮은 지대로, 저지대로 운반이 될 겁니다. 저지대로. 그럼 너네가 생각하는 저지대 하면 어디 있을까? 낮은 지대 하면 어디 있을까? 제일 낮은데. 그렇지, 결국 바다야. 그렇지, 바다하고 그 다음 육상에서는 강, 그렇지? 강의 바닥, 제일 밑바닥. 그 다음에 바다는 우리가 뭐 해발 몇 미터 이런 말을 쓰잖아. 이 해수면을 기준으로 높이를 재는 게 해수면이 가장 낮은 곳이어서 그래. 됐지? 네, 그래서 바다나 강의 바닥으로 이런 퇴적물들이 운반이 좀 될 겁니다. 됐나요? 네, 운반이 되는 과정에서 얘들이 이제 퇴적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운반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속성작용이라는 과정이 일어나게 될 거야. 속성 과정.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 속성 과정. 자, 이 속성 과정은요, 크게 두 가지의 세부 과정으로 나뉘어지게 될 거거든. 첫 번째가 다짐작용이라는 거예요. 다짐작용. 혹은 뭐 압축작용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얘들아, 퇴적물들이 지금 계속해서 운반이 됐잖아, 그지? 그럼 퇴적물들이 와서 쌓이고, 그 다음에 또 운반돼서 그 위에 또 쌓이고 또 쌓이고 하겠지, 그지? 그러면 밑에 있는 애는 위에서 쌓이고 하니까 어떻게 돼? 눌려. 돼?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눌리는 힘을 받는 그런 걸 뭐라고 하냐면 다짐작용, 압축작용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봐. 얘들아, 퇴적물들이 이렇게 부스러기들이 있는데 얘들이 운반이 돼서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하다 보면은 맨 밑에 있는 애가 가장 압력을 크게 받겠지.
그러면 이 퇴적물 사이에 빈 공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빈 공간이 더 넓어지겠니? 빈 공간이 더 좁아지겠니? 그렇지, 좁아지지. 얘들아, 그럼 빈 공간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요, 공극이라고 할 거거든. 공극. 공극이 줄어듭니다. 공극이 감소한다. 우리 이렇게 표현할 거야. 퇴적물 사이에 빈 공간을 얘기를 할 거야. 퇴적물 사이에 빈 공간인 공극이 감소해요. 그 얘기는 더 같은 부피에 대해서 더 빽빽해졌다라는 얘기거든. 공극이 감소하면서 밀도가 증가한다, 이런 표현을 좀 할 거야. 공극이 감소해서 밀도가 더 증가한다. 이게 다짐 작용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됐나요? 자, 근데 너네 학교에서 쓰레기통에서 이제 그 쓰레기 봉투 이렇게 묶어서 버릴 때 한번 경험을 해봤겠지만, 쓰레기들이 막 쌓여 있는 상태에서 너네 한번 버릴 때 이렇게 발로 한번 밟지, 그지? 발로 이렇게 쭉 밟는 과정이 이 다짐 작용하고 비슷했다면 얘를 밟고 난 다음에 사실 발을 떼면 이거 어떻게 돼? 다시 이렇게 올라오지, 그지? 얘들아, 이 퇴적물들도 다짐 작용이 일어난 다음에 얘들이 서로 결합, 붙지 않으면 사실 얘들이 암석이 되긴 힘들어. 딱딱한 암석이 되긴 힘들어. 그럼 어떻게 돼야 되냐면 서로 얘들이 붙어야 되거든. 자, 그 붙는 과정을 뭐라고 하느냐? 교결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할 거야. 교결작용. 자, 이 교결작용은요, 어떻게 일어나는 거냐면, 지금 이런 퇴적물 운반되고 얘네들이 다짐작용 일어나고 하는 곳이 바다이거나 혹은 강의 바닥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그러다 보니까 물들이 있어, 물. 그 물들이 이런 퇴적물 사이사이에 낑겨져 있는 석회질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녹이면서 그런 교결 물질에 해당하는 애들이 접착제 역할을 해. 그러면서 주변에 있는 퇴적물들과 퇴적물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밀도가 이렇게 빽빽해진 상태에서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딱 결합을 시켜. 본드처럼 굳게 만드는 거야. 그거를 갖다가 교결작용이라고 합니다. 교결작용. 됐나요? 그럼 이 교결작용을 해서 이제 어떻게 돼? 이거 주변에 지금 바탕 색깔 한번 볼래? 약간 베이지색이었는데 시커멓게 변했잖아. 얘들아, 이게 물질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물질이 바뀌면서 얘네들 사이에 결합이 되고 그리고 더 빽빽해지면서 드디어 속성작용을 거쳐서 퇴적암이 되었다. 마지막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퇴적암에서의 가장 포인트가 뭐냐라고 하면은 요 속성작용에 대한 요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속성작용은 다짐작용이 일어나고 교결작용이 일어나는 걸 얘기해. 됐지? 네. 자, 그 다음. 자, 하나 더. 자, 자, 퇴적암의 종류 갑시다. 종류. 화이팅! 퇴적암의 종류. 얘들아, 이런 속성작용을 거친 이런 퇴적암들 있잖아, 그지? 이런 퇴적암들을 우리가 예전에는 그냥 뭐 여감, 삼 이렇게 배웠잖아, 그지? 근데 요걸요 조금 더 세분화시킬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일단 크게 먼저 나눌 건데, 그게 뭐냐면 세설성 퇴적암과 화학적 퇴적암, 유기적 퇴적암,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 속하는 퇴적암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야. 얘들아, 쇠설성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암석 부스러기들이 모여서 만든 퇴적암이야. 됐지? 그럼 너네가 흔히 알고 있는 거 뭐야? 자갈, 모래, 진흙 이런 애들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쇠설성 퇴적암들의 종류가 뭐가 있냐? 만약에 자갈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면 여감이 되는 거고, 모래를 가지고 있다면 삼, 점토로만 되어져 있다면 쉐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자갈만으로는 암석이 되게 힘들어. 빈 공간이 너무 크니까, 그지?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 모래나 진흙 같은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 이렇게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됐죠? 입자가 제일 큰 게 누군가, 이게 이제 기준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화산 폭발을 하게 됐을 때 화산재라고 하는 이런 부스러기들이 생기게 돼. 이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지는 퇴적암이 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느냐? 응회암이라고 해요. 들어봤지? 응회암. 요까지가 쇠설성 퇴적암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 이번엔 화학적 퇴적암이거든.
그러니까 화학적 퇴적암은 그냥 말 그대로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퇴적암이야. 근데 뭐 거창한 화학 반응 아니야. 뭐 증발, 침전 뭐 이런 게 다야. 됐지? 그래서 얘들이 지금 뭐 물이 증발하거나 침전하거나 이런 화학 반응으로 만들어지는 퇴적암들. 자, 탄산 칼슘. 얘들아 화학식 쓸 수 있니? CA, 그렇지. CaCO3. 얘들아 이 CaCO3의 탄산 칼슘이 퇴적이 되면 석회암이 됩니다. 석회암. 그 다음 규질 하면 얘들아 SiO2 성분인 거거든. 규질 SiO2. 네, 요런 것들이 퇴적이 되면 첩트라는 걸 만들고요. 첩트. 그 다음 염화나트륨 NaCl이지 그지? 네, NaCl 같은 소금 성분이 퇴적이 되면 암염이 됩니다. 염암 아니다잉. 암염이 돼. 암염. 되니? 자, 마지막 이번엔 유기적 퇴적합니다. 얘들아 유기적이란 말은 유기물, 유기체, 생물 얘기하는 거야. 생물. 그래서 생물이 죽은 유해 되니 골격 이런 것들이 이제 묻히게 되거나 했을 때 그때 만들어지는 퇴적암들이고요. 자, 너네 식물이 땅에 묻히면 석탄 되는 거 알지 그제? 석탄. 네, 석탄이 퇴적암입니다. 퇴적암으로 봐요 우리. 그다음 석회질 생물체는 석회암 될 거고 규질 생명체 첩트됩니다. 그러면 얘들아 석회암이나 첩트 같은 경우엔요 화학적 퇴적암 될 수 있지. 그지? 화학적 퇴적암 될 수 있어. 플러스 뭐까지 될 수 있어? 유기적 퇴적암 둘 다 가능합니다. 화학적 퇴적암도 되고 유기적 퇴적암도 가능하다. 물론 생성되는 과정은 완전히 달라요. 알겠지? 근데 종류로 따졌을 때는 가능하다. 됐죠?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뭐 했냐면은 퇴적암 생성 어떻게 되나 생성 과정. 퇴적암의 종류 뭐 있나 종류 이렇게 두 가지 얘기했어. 자,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이제 이 퇴적암이 존재하고 있는 곳을 좀 확대해서 볼라 그래. 자, 확대해서 보면서 이 퇴적암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뭘까에 대한 얘기거든. 얘들아 그게 뭐냐면요. 퇴적 구조라는 겁니다. 퇴적 구조. 이 퇴적암이 존재하는 곳을 갖다가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되게 특이한 구조들이 나타나. 그걸 퇴적 구조라고 할 거고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 뭐가 있냐면 사층리, 점이층리, 연은, 건열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 근데 일단 이 퇴적 구조를 왜 우리가 공부해야 하나 그것부터 먼저 얘기할게. 퇴적 구조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하는가? 왜? 얘들의 목적이 뭔가 목적. 얘들아 이 퇴적 구조를 공부하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 퇴적 구조를 보면 어떤 퇴적 환경인지가 나와. 그 환경이 뭐 바다였는지 그 환경이 아니면 연안이었는지 이런 거 있잖아. 얕은 바다였는지 이런 퇴적 환경이 어떤지를 갖다가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게 이 퇴적 구조라고 하는 힌트가 있을 때입니다. 됐나요? 네. 자, 두 번째 목적이 얘가 이제 또 조금 중요한데. 네. 자, 이 퇴적 구조의 두 번째 목적은요. 여러 지층들이 나올 텐데 지층의 역전 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퇴적 구조라고 하는 거를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 역전 구조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얘들아, 밑에서부터 지층이 우리가 차곡차곡 이렇게 쌓였어. 됐지? 그러면 만약에 이 지층에 별다른 일이 없었다면 제일 밑에 있는 애가 먼저 만들어졌고 그 다음 순서대로 이렇게 1, 2, 3, 4 순서대로 만들어졌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겠지. 그지? 근데 이 중간중간에 이런 지층에서 나타나는 이런 퇴적 구조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게 어떤 것들이 나타날 수 있냐면 이런 게 나타날 수 있어. 이게 밖에서 보기에는 1, 2, 3, 4 이렇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 1, 3, 4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제일 먼저 만들어진 애보다 나중에 만들어진 애가 더 밑에 있는 이런 경우들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단면만 봐서는 걔네들이 차곡차곡 쌓였는지 아니면 애들이 거꾸로 뭐 역전이 된 건지 이런 걸 알 수 없는데 퇴적 구조를 보면서
아, 이게 역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실제로요. 얘를 조금 더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보면은 내가 지층들이 저렇게 예쁘게 차곡차곡 쌓일 리가 없어. 그지? 그럼 어떤 식이냐면은 얘들이 굉장히 막 큰 압력 이런 걸 받다 보면은 지층이 원래는 막 이렇게 차곡차곡 쌓였을 텐데 얘들이 막 이렇게 이쪽에서 막 힘 받고 이러면 얘들 어떻게 휘냐면요. 막 이런 식으로 휩니다. 좀 과하게 그리긴 했으나 네, 이런 식으로 휘는 구조들이 진짜로 있어. 이게 이제 이름도 있어. 이렇게 휘는 이름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 커다란 지층을 갖다가 관찰을 했는데 내가 관찰한 부분이 만약에 예를 들어 여기야. 그러면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1, 2, 3 순서로 쌓였다라고 하는 게 맞긴 맞거든. 근데 하필이면 내가 아니 여기를 관측했네? 그럴 수 있잖아. 그지? 그러면 밑에 있는 애가 1, 2, 3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니지. 오히려 얘가 먼저 만들어진 거잖아. 1, 2, 3 거꾸로 오히려 제일 위에 있는 애가 제일 오래된 애가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단순히 단면만 봐서는 사실 확인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퇴적 구조들이 역전이 되지 않았을 때의 모양과 역전이 됐을 때의 모양을 우리는 미리 공부를 해놓고 구조를 확인해 보는 거지. 그랬을 때 정상 구조가 나왔다? 아, 그럼 밑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간 게 맞네. 근데 역전 구조가 나왔어? 아, 그럼 이거 거꾸로 된 거네. 제일 위에 있는 애가 제일 오래된 애겠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퇴적 구조의 공부하는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해 가나요? 네. 자, 그러면 이 퇴적 구조 네 가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 사층리, 점이층리, 연흔, 건열인데 일단 사층리부터 한번 봅시다. 사층리. 사층리는요. 너네 혹시 층리라는 말을 알아? 층리? 층리가 뭐냐면 내가 퇴적암 같은 경우가 어떻게 이제 생기냐면 퇴적물이 운반되어서 그 밑에 쫙 깔리잖아. 그래서 속성 과정 거쳐가지고 이제 암석이 되잖아. 근데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오는 애들이 퇴적물이 다를 수 있잖아. 종류가. 그럼 종류가 다르면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그럴 수 있겠지? 그런 애들이 또 쌓여가지고 속성작용을 거쳐. 그럼 또 퇴적암이 됐겠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애가 또 와서 퇴적물이 또 쌓이게 되면은 뭐가 나타나냐면 지층들이요. 퇴적물의 종류와 색깔 이런 게 다르다 보니까 멀리서 보면 마치 이렇게 줄무늬처럼 보여. 돼? 그런 걸 우리가 층리라고 해. 층리. 근데 얘들아 이 층리가 원래는 이렇게 수평으로 퇴적물들이 쌓여가지고 이 수평만과 나란하게 이렇게 줄무늬가 생겨야 되는데 이 사층리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기냐면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생깁니다. 이렇게 비스듬하게. 됐나요? 이런 걸 이제 사층리라고 불러. 그럼 왜 얘는 비스듬한 형태를 만들게 되었는가 그 과정을 좀 원리를 이해를 좀 해줘야 되는데 자, 저 사층리는 보통 어디에 많이 생기는 거냐면 뭐 사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물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하천이라든지 이런 데 좀 잘 생깁니다. 자, 예를 들어 사막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사막. 내가 사막에 이렇게 모래 언덕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야 원래, 그지? 그리고 사막은 이제 모래들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이제 퇴적 물들이 이제 모래로 싹 다 존재를 할 거야. 자, 그런 상태에서 이쪽에서 엄청나게 센 바람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불어온다고 칩시다. 됐죠? 그럼 바람이 뭐 하겠어? 모래를 싹싹싹싹 쓸어가겠지, 그지? 쓸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모래 언덕을 갖다가 넘어가게 될 거야. 그러면 이 바람에 의해서 모래들이 막 이렇게 쓸려가가지고 여기 이 모래 언덕을 넘어가게 되면 뭔 일이 생기냐? 얘들아, 이 모래 언덕의 이 뒤편은요. 이 뒤편은 이 바람의 영향을 받아 못 받아? 못 받지. 막잖아. 그지? 이 모래 언덕 때문에 이 뒤편은 바람이 불지 않아. 그러다 보니 이 모래들이 쌓여가지고 모래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건너와서 그 다음부터는 바람이 안 부니까 어떻게 되겠어? 쌓이는 거야. 그냥 쌓이는 거야. 이렇게 쌓이는 거야. 또 이 막 모래들이 막 바람 때문에 불어와서 또 어떻게 돼? 또 이렇게 쌓이는 거야. 또 와서 또 어떻게 돼? 또 쌓이는 거야. 쌓이는 거야. 쌓이는 거야.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형태로 굳어진 형태가 사층리입니다. 사층리. 사층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런 지층들이 있다면요. 그 지층들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이렇게 쌓이는, 네?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쌓이는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사층리라고 하는 거야. 얘들아, 이런 퇴적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퇴적 환경이겠지? 어떤 퇴적 환경이에요, 얘는?
그렇지. 사막과 같이 일정한 물질의 공급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곳. 되나요? 그런 곳에서 나타날 수 있고. 자, 또 하나. 사층리의 모양이 이렇게 되어져 있다는 거는 우리가 뭘 또 유추할 수 있냐면, 봐봐.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라고 하는 게 지금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퇴적물이 와서 공급돼서 얘들이 쌓인 거잖아. 맞지? 그러면 여기 지금 이 구조를 보면 이 위의 층은요, 퇴적물의 공급 방향이 왼쪽에서 오른쪽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 밑에 층은 퇴적물의 공급 방향이 어떻게 돼? 그렇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와서 쌓이고 와서 쌓이고 와서 쌓이고 돼? 퇴적물의 공급 방향도 우리가 이 퇴적 구조를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됐니? 자, 또 하나 가볼까요? 얘들아, 이게 정상 구조라면은 만약에 이 사층리가 역전이 되는 경우, 역전된 경우에 나타나는 형태는 아래로 볼록의 형태가 아니라 위로 볼록의 형태인 거야. 돼?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층의 단면도를 딱 봤는데 우리가 맨날 보던 이런 사층리의 모양이 아니야. 아니, 위로 볼록한 형태를 갖고 있어. 그럼 얘는 역전된 지층이구나. 되니?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인 애가 아니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여기 사층리에 원래 모양이 이렇게 아래로 볼록한 형태로 나와져 있을 겁니다. 이게 정상 구조라면 여러분 밑에다가 역전 구조 좀 그려놓읍시다. 역전 구조. 역전되었을 때의 구조는요, 아래로 볼록한 형태가 아니라 위로 볼록한 형태, 이런 구조가 나타나는 얘가 이제 사층리에서의 역전 구조다라는 거예요. 됐지? 네, 밑줄 좀 칠게. 얘들아, 이 사층리가 나타날 수 있는 환경, 사막이라든지 이런 퇴적물의 공급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는 곳. 됐지? 네, 그런 곳이고요. 수심이 얕은 곳이라고도 나와져 있는데, 요 사막 같이 물질의 공급이 계속적으로 바람 혹은 물 같은 것들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곳이 사층리가 생기기 쉬운 장소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엔 점이층리에 대한 얘기예요. 점이층리. 그러니까 이 층리라는 말이 이렇게 층층이 쌓인 형태라고 얘기했잖아, 그지? 네, 점이층리는요, 이게 층층이 쌓인 것 같아 보이는데 어떤 특징을 좀 가지고 있냐면, 자, 일단 구조를 보니까 얘들아, 밑에 있는 애들이 입자가 좀 커. 그리고 그 다음에 입자가 조금 좀 작아. 그 다음에 입자들은 좀 더 작아. 그 다음에 입자들은 거의 완전 작아. 되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입자가 큰 곳에서 작은 형태로 층을 이루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점이층리라 그래. 그런 점이층리들이 지금은 여러 개가 쌓여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되나요? 얘들아, 요게 세 칸이 안 나오고 한 칸만 나와서도 이거 점이층리야. 알겠지? 그냥 여러 개 보여주려고 여기다가 여러 개 그려 놓은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점이층리는 어디서 생성이 되는가? 자, 점이층리는요, 여기, 자, 육지가 있고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를 그림을 좀 그려보면 이런 형태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형태들로. 자, 얘들아, 너네 이제 여기가 이제 육지거든요. 여기가 육지. 여기다 이렇게 파라솔 이렇게 펴놓고 딩가딩가 하고 놀고 있는 거야. 됐지? 그리고 우리가 수영을 하고 막 해수욕장 가서 놀고 하는 거 어디냐면요, 여기서 깨작대고 있는 거야. 여기서. 알겠지? 이게 멀리 나가 봐야 안 돼. 위험해. 여기서 깨작대고 있는 거야. 알겠지, 그지? 근데 보면은 지금 완만한 형태의 경사를 가지고 있는 해저 바닥이 보이게 됩니다. 됐죠? 얘들아, 이 부분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대륙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대륙의 지붕. 되니? 해저 지각에서의 지붕, 그래서 대륙붕이라고 불러. 얘들아, 이 대륙붕 구간을 거쳐가지고 갑자기 막 훅 떨어지는 부분이 보이지? 이런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대륙사면이라고 합니다. 경사면, 대륙사면. 그 다음 이어지는 평평한 평지, 여기를 대륙대라고 하고요.
이제 그 대륙대랑 쭉 이어지는 여기가 이제 심해저 평원. 그래서 이 밑에가 진짜 이제 완전 해저야, 해저. 너네 막 그 햇빛도 잘 안 드는 막 이상하게 생긴 물고기 있고 막 이런 데 있잖아. 그런 데가 이제 여기 대륙대, 심해저 평원 이제 이런 데인 거야. 되니? 자, 그럼 보세요. 보세요. 자, 이 대륙붕에서 대륙 사면 쪽으로 계속해서 퇴적물들은 조금씩 이렇게 공급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동을 또 하게 될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뭐 해? 굉장히 급격한 경사를 만나게 돼. 롤러코스터 좀 타나? 나도 못 타. 나 놀이공원 진짜 너무, 정말 너무 무서워하거든? 나 놀이기구 진짜 잘 못 타. 근데, 진짜 작정하고 진짜 타야 한다라고 하면은 나는 이제 뭘 타냐면은 이월드를 가서 그 카멜백 있지, 카멜백. 카멜백을 한 연달아 한 3번 타. 그럼 그 3번 탈 때 동안 진짜 너무 무섭거든? 진짜? 이제 너 하는 그 느낌 있잖아? 나 그거 너무 싫어가지고 사실 안 타는데 어쩔 수 없이 타야 되는 상황이 오면 일단 그거부터 한 3번 타. 그럼 이제 약간 뭔가 이렇게 초탈하게 돼.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들 조금 탈 수 있어. 좀 그런 상태야. 근데 이제 항상 사람이 이제 그 롤러코스터 이렇게 확 내려가기 바로 직전 상황에 알지? 느낌 알지? 그리고 맨날 이렇게 꼭 이렇게 바로 올라갔다 바로 내려가지 않잖아. 올라갔다가 그렇지 한번 이렇게 좀 이렇게 뺑 돌았다가 이렇게 훅 떨어지지, 그지? 얘들아 그 약간 뺑 도는 구간이 이제 대륙붕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훅 떨어지는 부분이 대륙 사면이라고 생각하면 돼. 얘들아 퇴적물들이 대륙붕을 타고서는 쭈쭈쭈 오다가 이 대륙 사면을 만나면 이제 사정없이 떨어지는 거야. 되니?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공급되는 퇴적물이라고 하는 건 뭐 자갈, 모래, 진흙 뭐 이런 것들일 거란 말이야. 이 경사면에서요. 똑같이 자갈, 모래, 그 다음에 진흙 같은 것들이 떨어지게 됐을 때 누가 제일 먼저 도착하냐면 입자의 크기가 큰 애들이 먼저 도착하게 되어져 있어. 무거우니까. 돼? 그래서 입자의 크기가 큰 애들이 밑에 먼저 쌓이고 그 다음 큰 애들이 쌓이고 그 다음 큰 애들이 쌓이고 그 다음 더 작은 애들 더 작은 애들 더 작은 애들 이렇게 해서 이제 퇴적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야. 이게 점이층입니다. 그래서 점이층이 어디에 생겨라고 하면 대륙대라고 해줘야 돼요. 원인은 뭐야? 그러면 대륙붕에서부터 운반이 된 퇴적물들이 대륙 사면에 급격한 경사를 만나서 대륙대에 퇴적됐을 때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됐나요? 자, 내가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면 애들이 그러면 이 점이층리는 바다에서만 생기는 줄 알거든? 근데 얘들아 얘는 이 대륙대뿐만 아니라 어디서도 생길 수 있냐면 진짜 깊은 호수. 돼. 호수에서도 가능합니다. 됐나요? 엄청 깊은 호수에서도 얘가 이 육지에서부터 이렇게 공급이 되게 되면은 그냥 이렇게 자유낙하듯이 그냥 쭉 떨어질 거 아니야. 그게 마치 이런 대륙 사면 역할을 하게 되면서 깊은 호수에서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네. 심해저 평원까지 얘기하진 않는 겁니다. 대륙대가 심해저 평원이랑 나중에 연결된다는 의미지. 대륙대라고 하는 거는 대륙 사면과 바로 연결돼서 이제는 이렇게 경사면이 거의 없는 퇴적이 일어나는 장소를 대륙대라고 하는 거야. 됐지? 됐지? 네. 그럼 얘들아 지금 여기 밑에가 입자의 크기가 크고 갈수록 작아지는 요 상황이 이제 점이층리의 정상구조. 됐지? 역전구조 그립시다. 역전구조 밑에 그려봐. 역전구조. 자, 역전구조 어떻게 그려야 돼 그럼 이번에? 그렇지. 작은 거부터 먼저 위에다가 내가 큰 거 먼저 그릴게. 위쪽이 큰 거. 그 다음이 더 작은 거. 그 다음 더 작은 거. 그 다음 작은 거. 얘들아 됐니? 이거 적으세요. 얘들아 요게 점이층리의 구조야. 역전구조. 됐죠? 그래서 얘는 어디서 생겨나 그러면 수심이 깊은 곳 이러면 돼. 그리고 여기 심해저 옆에다가 대륙대라고 적어주세요. 대륙대. 그 대륙대의 의미가 이제 심해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 깊은 호수도 적어주세요. 깊은 호수. 대륙대나 깊은 호수에서도 생겨날 수 있다. 네, 생겨날 수 있어요. 네. 경사면의 의미는 뭐냐면 빠른 이제 하강인 거야. 빠른 하강.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깊은 호수에서 만들어질 수 있겠지, 그지? 그냥 자유낙한 거야. 오히려 더 경사면 엄청 급한 거지. 됐나요? 네, 요게 점이측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나요? 네, 됐나요? 자, 얘들아, 근데 지금 보면은 요 두 경우는요. 요 두 경우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지층들이 있을 때 이 앞에서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본 단면들에 대한 그림이야. 맞지? 네, 딱 잘라가지고 옆에서 이렇게 본 단면의 그림이에요. 단면의 그림. 됐죠? 근데 이 지금 뒤에 나오는 연은이라든지 건열 같은 애들은요. 똑같이 단면의 모습을 갖다가 표현을 할 수는 있으나 보통 우리가 관측을 하는 형태들은 단면 말고 층리면이라는 걸 관측을 해. 층리면. 자, 층리면은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자, 지층들이 여러 개가 쌓여가지고 쌓이고 하겠지, 그지? 그거를 내가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게 단면이잖아. 얘들아, 위에서 내려다 보는 게 층리면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얘들도 층리면에 대한 사진들이 네,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층리면에 대한 사진이 없네요. 층리면에 대한 사진을 보여주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면 점이층리, 사층리, 연은, 건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점이층리나 사층리에 이제 이 그림들은 아까 우리가 다 봤던 거고, 그지? 그리고 모양도 지금 사진을 보면은요, 네, 큰 데에서 큰 입자에서 작은 입자로 지금 표시가 되어져 있는, 얘도 보면 삭삭삭삭삭삭삭 되어 있는 네, 사층리의 실제 사진을 갖다 나타낸 거야. 그리고 연은하고 건열도 지금 보면은 옆에서 단면의 모습을 나타낸 거야. 됐지? 자, 그런데 연은이나 건열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떨 때 생성이 되냐면 연은은 보통 얕은 물가, 수심이 얕은 물에서 좀 많이 생성이 되거든. 얘들아,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생각하면 쉽냐면 너네 해수욕장 놀러 가봤지, 그지? 해수욕장 가면은 좀 얕은 물가 갔을 때 막 튜브 같은 데 올라가 있다가 갑자기 거기서 팍 뛰어내리면 그 바닥이 이렇게 평평하지 않고 살짝 울퉁불퉁한 거 느껴본 적 있니? 그렇구나, 없구나. 자, 아니, 아니면 이거는 더 없을 것 같긴 한데 물이 싹 빠진 갯벌 같은 걸 보면요, 갯벌, 아 그건 또 있어? 그래. 갯벌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울퉁불퉁한 이렇게 꿀렁꿀렁한 이런 바닥을 가지고 있는 네, 걸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얘들아, 이런 형태로 굳어진 구조가 연은이야.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은 얘들아, 이게 단면의 모양이 아니고요, 위에서 내려다본 형태입니다. 꿀렁꿀렁한 게 좀 보이지 않니? 그치? 꿀렁 이렇게 보이지 않아? 그치? 이 연은이야, 연은. 이거 위에서 본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파란색으로 동그라미 치는 것들은요, 층리면에 대한 사진과 그림들에 대한 얘기고, 빨강색들로 동그라미 친 것들은 다 단면의 모습입니다. 그럼 문제에서 점이층리와 사층리는 층리면을 관찰할 수 있다 라고 하면 그렇지, 층리면으로 문제가 나온 적은 없고, 네, 관찰을 했을 때 그게 점이층인지 사층인지 몰라요. 위에서 봤을 때는 단면을 봐야 하는 것들이지, 그지? 네, 그래서 층리면으로 관찰이 가능한 구조는 이렇게 물어보면 그건 연은과 건열에 대한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연은이라고 하는 거는 수심이 얕은 물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왜냐면 얘들아, 이렇게 꿀렁꿀렁 거리는 이런 구조가 생기는 게요, 물이 얕아야 여기서 이렇게 소용돌이 같은 게 이렇게 생겨. 되니? 그러면서 이렇게 네, 밑에 있는 모래나 아니면 진흙 같은 것들이 이렇게 꿀렁꿀렁거리는, 움푹 패이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물이 깊으면요, 생기지 않아요. 됐지? 됐지? 네,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도 수심이 얕은 곳에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수심이 얕은 곳에서. 됐죠? 얘들아, 그러면 얘들의 지금 단면을 보면 그 꿀렁거리는 걸 옆에서 봤을 때 움푹 들어가는 요 모양을 이제 표시를 한 거야. 역전 구조 어떻게 그려야 될까? 밑으로 얘는 꿀렁꿀렁이고 얘는, 그렇지, 위로 꿀렁꿀렁, 얘가 이제 네, 역전 구조가 되는 겁니다. 연은의 역전 구조.
됐나요? 네. 얘들아, 건열도 좀 단순해, 쉬워. 얘들아, 건열은 이렇게 보자마자 뭔가 이렇게 건조한 느낌 들지 않아? 얘들아, 이 건열의 건자, 이렇게 말을 건자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 쉽게 생각해서 막 가뭄 일어났을 때 생각하면 돼. 막 논 쩍쩍 갈라져 있는 그 모양. 얘들아, 그 모양이 지금 여기서 보여 이거 좀? 쩍쩍 이렇게 쩍쩍쩍쩍쩍 이렇게 갈라져 있는 느낌 들어? 이거 위에서 본 거거든. 위에서 봤을 때 이게 쩍쩍 갈라져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건열이라고 하고요. 건열을 우리가 어떤 기후에서 관찰할 수 있냐, 어떤 퇴적 환경에서 관찰할 수 있냐라고 한다면 건조한 환경에서 관찰할 수 있다. 우리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야. 자, 이거를 옆에서 보는 단면으로 표시하면 어떻게 돼야 돼? 쩍쩍 갈라진 게 밑으로 이렇게 페이는 이렇게 페이는 돼? 이런 형태로. 우리가 이렇게 옆에서 보는 단면으로 그릴 수 있고요. 역전 구조 한번 그려보세요. 역전 구조. 자, 거꾸로 되어 있다면 역전 구조 어떻게 그려야 될까 이번에? 그렇지, 위로뼈 쪽입니다. 이번에 위로뼈 쪽. 이런 모양이 나왔다면은 이제 얘는 역전된 구조를 의미하는 거구나.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됐죠? 우리의 퇴적 구조의 목적은요. 이 퇴적 환경이 어떤 건지, 역전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판단하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그지? 그래서 이 표에서 너네가 외워줘야 되는 건 딱 그 두 가지야. 사층리를 보고 얘가 어떤 퇴적 환경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가, 그리고 역전 구조는 정상 구조와 비교했을 때 어떤 모양인가. 되니? 이런 것들이 사층리, 점이층리, 연은, 건열 이렇게 네 가지 구조에서 대답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이해 가나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퇴적 구조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됐나요? 네. 네. 얼마 뒤에 안 남긴 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5분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자, 계속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뒤에 이제 퇴적 환경하고 우리나라의 퇴적 지형에 대한 얘기인데요. 얘들아, 사실 이 5강에서 중요하다 싶은 내용들은 이미 다 끝났어. 이제 뒤에 나오는 요 퇴적 환경이나 우리나라에서의 퇴적 지형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다. 암기를 하면 좀 좋겠다 정도로 우리가 이렇게 체크만 하고 넘어갈 겁니다. 됐죠? 자, 퇴적 지형 잠깐만 볼게요. 퇴적 지형. 퇴적 지형은요, 우리가 퇴적물들이 어디에 퇴적될 수 있는가 그걸 보는 거거든. 크게 세 군데야. 육상, 바다, 그 사이. 그렇지? 육상, 바다, 그 사이, 연안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육상이라고 하는 거에 이제 애들이 아무래도 육지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육지도 물론 육상 환경이지만 강이나 호수, 빙하 이런 것도 육상 환경에 포함이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됐지? 그래서 강, 호수 이런 거 육상 환경이야. 이제 땅에 이제 존재하는 일부 호수, 그렇지, 이런 것들. 자, 그리고요, 이제 해양 환경은 아까 얘기했던 대륙붕, 대륙사면, 대륙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게 이제 해양 환경이 될 거고, 연안 환경이라고 하는 건 바다와 육지 사이에 존재하는 그 구간을 갖다가 연안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내가 지금 하나하나 다 설명하진 않겠지만 조금 비슷한 원리를 가지고 있는 곳을 갖다가 얘기를 좀 할 거거든. 선상지랑 삼각주랑 대륙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갖다가 좀 공통점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할 거야. 일단 대륙대는요, 아까 점이층리 얘기하면서 내가 얘기를 좀 했었지. 이 대륙대에서 점이층리가 보통 만들어지는데 원리가 뭐였었냐면은 그 앞에 대륙 사면 같은 경사면이 있어서 입자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내려오다 어떻게 돼? 갑자기 평평해지니까 쌓여. 되니? 빠른 속도로 퇴적이 일어나다가 그 퇴적 속도가 0이 되면서 그냥 이동 속도가 0이 되면서 퇴적이 되는 그런 구조들이 이제 이런 대륙대에서 나타났어. 얘들아, 이런 게 꼭 바다에서만 나타난다는 게 아니라 육지에서도 나타날 수 있고요. 연안에서도 비슷한 원리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선상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선상지가 어디냐면 여기 있거든요. 얘가 어떻게 이렇게 생기는 거냐면요. 얘들아, 산이 있잖아. 산이 있으면 산. 됐죠? 높은 산에서 여러 퇴적물들이 어떻게 되겠어? 막 빠르게 내려오겠지, 그지? 네, 빠르게 내려오다가 평지를 만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니? 쌓이겠지. 그렇지, 쌓여. 쌓이는데 어떤 식으로 쌓이냐면은 약간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넓게 펼쳐져 갖고 쌓입니다. 얘들아, 이런 걸 선상지라고 합니다. 선상지. 됐죠? 그럼 원리가 똑같지. 빠르게 내려오다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경우에 쌓이는 거, 평지에 쌓이는 거, 이게 선상지야.
얘들아 삼각주도 비슷하거든. 얘들아 삼각주가 어디냐면요, 강이 막 이동을 하다가 이제 바다를 만나게 되면서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쌓이는 곳을 삼각주라고 해. 얘들아 강은 어떠냐면 바다에 비해서 폭이 좁은 편이야. 좁은 편이야, 그지? 그래서 폭이 좁으면 이렇게 유속이 좀 빠른 편입니다. 너네 호수 같은 거 이렇게 물 틀어봤잖아, 그지? 맞지? 예, 호수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이렇게 잡고 이렇게 물 쏘면은 그냥 이렇게 물이 이렇게 어느 정도만 앞으로 나가는데, 앞부분을 내가 이렇게 눌러가지고 폭을 좁게 만들면은 물이 어떻게 나가? 앞으로 빡 하고 나가잖아, 그지? 멀리까지 나가잖아. 유속이 빨라져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강도 마찬가지야. 강도 바다에 비해서 폭이 좁기 때문에 유속이 좀 빠른 편입니다. 그럼 강에 의해서 퇴적물들이 어떻게 돼? 막 운반이 좀 빠르게 되고 있겠지, 그지? 그러다 누굴 만나? 바다를 만나. 그러면 슉 이동하다가 갑자기 뭐 이래, 약간 이렇게 속도가 이렇게 느려지는. 됐나요? 바다를 만나면서. 그러다 보니 여기서가 이제 더 이상 내 이동 속도가 나오지 않아서 물질들이 요 강의 하구, 바다와 만나는 지점 같은 데서 쌓입니다. 이걸 갖다가 삼각주라고 얘기해. 섬까지는 아니고 그냥 퇴적물들이 이렇게 그냥 퇴적된, 그냥 이렇게 뭐 약간 이렇게 모래 언덕같이 보이는, 근데 그렇게 크지 않아요. 섬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 큰 건 아니고 좀 작은 형태의, 네, 그런 겁니다. 이게 한 번씩 보면은 강의 하구와 바다 만나는 곳에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저 한가운데쯤에 이렇게 막 약간 진흙 무더기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선상지, 삼각주, 대륙대 이런 것들이 좀 비슷한 원리로 만들어지는 퇴적 환경이라고 보면 됩니다. 됐니? 네, 밑으로 갑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의 퇴적 지형이야. 얘들아, 화성암 배우고 나서도 다 배우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의 화성암들은 어떤 것들이 주로 존재하는가 이런 거 배웠잖아. 그지 무영아? 네, 퇴적암도 우리나라에서의 퇴적 지형을 얘기를 할 건데요. 뭐 공통점도 없고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를 했으니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다 외우면 됩니다. 근데 일단은 네, 좀 자주 나오는 것들 내가 체크해줄게. 자주 나오는 거, 이건 진짜 알아야 된다. 자주 나온다 하는 건 얘들아, 너네 머릿속에 강원도 하면은, 앞으로 강원도 하면은, 강원도 유명한 게 뭐 있지? 강원도 스키. 그렇지. 강원도는 스키, 서핑 뭐 이런 게 유명하지, 그치? 얘들아,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돼. 이제 강원도는요, 고생대에 있었던 물질들, 특히 석회암, 고생대에 석회암들이 퇴적되어져 있는 석회암 지대입니다. 강원도는 스키, 서핑 아니야. 강원도는 고생대 석회암들이 많이 있었던 석회암 지대야. 그래서 특히 강원도 태백시 구문소 나왔어? 그럼 석회암 지대. 됐지? 장소에 대한 이름이에요. 장소 이름. 그럼 얘들아, 고생대의 표준화석이라고 하는 게 삼엽충이라고 들어봤니? 삼엽충이라고 하는 게 고생대에만 살았던 애거든. 그래서 고생대 때 석회암들이 많이 있었던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잘 찾아보면요, 삼엽충의 화석들이 좀 많이 발견됩니다. 됐죠? 네, 강원도. 네, 또 자주 나오는 거, 네, 마이산. 전라북도 진안군 마이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얘가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면요, 옆에 그 사진 좀 보이지? 네, 사진 보면은 특징이 막 이렇게 움푹 이렇게 파여 있는 형태입니다. 되나요? 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여감층이 만들어졌었는데, 자갈 이런 거 여감층이 만들어졌었는데, 얘들이 퇴적이 됐다가 융기하는 과정에서, 땅이 이렇게 평평했다가 산처럼 이렇게 솟아오르는 과정에서 이런 여감층들이 빠져나간 거야. 자갈들이 빠져나가서 움푹 패 있는, 네, 그런 형태, 그런 걸 우리가 타포니라고 불러요. 이게 움푹 패여져 있는 이런 지형을 타포니라고 부릅니다. 이런 타포니가 형성되어 있는 곳이 마이산. 됐지? 마이타포니 이렇게 외웁시다. 마이타포니. 네. 그래요. 자, 그다음 경상남도 고성군 덕명리 해안. 얘들아, 나중에 어디 바다를 가고 싶다. 근데 어디 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여기를 한번 가봐봐. 이 덕명리 해안에 가면은요, 뭘 볼 수 있냐면 공룡 발자국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지금도. 그지?
이 덕명리 해안에서 공룡 발자국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공룡은 중생대 때를 가리키는 표준화석이거든. 표준화석. 중생대 때 퇴적됐었던 형태들이 발견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덕명리 해안. 자, 다음. 거의 뭐 한국지리. 자, 그 다음에 뭐 1번은 자주 나오진 않고요. 네, 넘어갈게요. 3번도 뭐 그렇게 뭐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3번 같은 경우에는 네, 부안군 채석강이라는 말은 많이 나오는데 뭐 되게 여러 가지의 지질 구조나 퇴적 구조들이 그냥 발견이 된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돼. 이 전라북도 부안군 채석강이 나왔다? 그럼 얘는 화성암이 아니라 퇴적암이야. 그것만 좀 확실하게. 퇴적암이 발견되는 곳이구나. 화성암 아니구나. 뭐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주면 됩니다. 자, 제주도 한경면 수월봉. 수월봉. 내가 제주도 좀 좋아한다 했잖아, 그지? 네, 제주도로 가면요, 이 수월봉이 관광 코스야. 겁나 멋있어. 여기 밑에 사진이 보이네요. 얘들아, 보이니? 너무 멋있지? 이거 사진 찍을 수 있어. 사진 찍을 수 있어. 여기 쫙 해가지고 이게 걸을 수 있는 이렇게 코스가 또 있어요. 자, 이게 그럼 왜 나타나느냐? 보면 너네 지금 이런 줄무늬 보이지? 그지? 네, 얘가 줄무늬가 나타나는데 제주도 자체가 어떤 섬이냐면은 화산섬이거든. 그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 화산재에 의해서 퇴적이 되는 응회암 층리들을 갖다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이 수월봉입니다. 수월봉. 됐죠?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현무암이 대부분인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현무암은 주로 신생대 때 만들어졌다고 지난 시간에 얘기를 좀 했었지, 그지? 그래서 이 제주도 한경면 수월봉은 신생대 때 터졌던 화산 때문에 만들어진 응해암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외워야 되는 게 2번, 4번, 5번, 6번 정도. 됐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뒤에 문제를 풀어오면 되고요. 자, 이번에 40페이지에 지질구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질구조.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게 뭐였냐면은 퇴적암하고 그거에 속해진 퇴적 구조를 배웠어. 네? 퇴적암에 대한 걸 배우고 거기를 갖다 그 지층들을 봤을 때 우리가 그걸 확대해서 이제 퇴적 구조라고 하는 걸 봤어. 됐지? 얘들아, 이제 우리가 지질 구조라는 걸 배울 건데요. 이 퇴적 구조와 지질 구조의 그럼 차이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좀 쉬워. 내가 어떤 암석이나 지층을 갖다가 볼 때 이 지층을 엄청나게 줌인하는 거야. 엄청 확대시키는 거야. 확대해서 보는 게 이제 아까 얘기한 그 퇴적 구조들. 사층리, 점이층리, 연흥, 건열 이런 거. 됐지? 자, 이 지질 구조들은요. 이제 이게 확대해서 줌인해서 보면 안 돼. 줌아웃해서 봐야 돼.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됐나요? 멀리서 지층들의 전체적인 샷을 보고 아, 이게 무슨 모양이네? 아, 얘는 습곡이다. 얘는 단층이다. 이렇게 큰 그림을 보는 게 지질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층의 모양을 보는 게 지질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지질 구조는요. 크게 5가지를 볼 겁니다. 5가지. 습곡, 단층, 그다음 전리라고 하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부정압, 그다음 관입과 포획, 관입과 포획 이렇게. 그래서 습곡, 단층, 전리, 부정압, 관입과 포획 이렇게 크게 5가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져 있습니다. 됐죠? 지금 여기 5공비에서는 이 관입과 포획을요 아예 그냥 지질 구조가 아닌 형태처럼 빼놨는데 우리가 보통의 기본서들은 이 관입과 포획도 지질 구조로 표현을 합니다. 네, 뭐 그게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게 분류하는 것들이 중요하진 않지만 관입과 포획도 같이 지질 구조로 알아두면 돼. 지질 구조가 별거가 아니라 우리가 지층을 보고서 알 수 있는 것들인데 관입됐는지 포획됐는지 지층 보고 알 수 있거든. 됐지? 자, 그럼 지금부터 뭐 할 거냐? 습곡이 뭔지, 네? 습곡의 종류는 또 뭐가 있는지, 어떨 때 생기는지, 각각의 이런 구조들이 정의가 뭐고 종류가 뭐 있고 어떨 때 생기는지 요거 정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퇴적 구조와 비슷하게 지질 구조도요 점수 주려고 하는 부분이야.
쉬운 파트고 네, 문제도 좀 네, 가볍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습곡 볼게. 습곡. 자, 얘들아 습곡은요. 네, 습곡. 너네한테는 습곡, 산맥 이런 걸로 더 익숙할 거야, 그지? 습곡. 얘들아, 습곡은 지층이 이렇게 네, 쌓여 있을 때 얘가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휘는, 되니? 이렇게 휘어진 형태를 갖다가 습곡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습곡. 그럼 얘들아 휘어지려면 힘을 받을 때 얘를 갖다 바깥쪽으로 당겨야 되겠니? 안쪽으로 밀어줘야 되겠니? 그렇지, 안쪽으로 밀어줘야 되는 거, 안쪽으로. 얘들아 이렇게 안쪽으로 미는 힘을 우리가 횡압력이라고 불러요. 얘들아 횡압력 위쪽에다가 힘의 방향 좀 한번 표시해봐. 힘의 방향. 횡압력. 네, 안쪽으로 밀어주는 횡압력이 작용해서 휘어진 구조를 습곡이라고 할 거고요. 얘들아 습곡이 지금 이렇게 이제 표현이 좀 되어져 있거든. 얘들아 습곡에서 제일 위쪽으로 이렇게 볼록 솟아 있는 이 부분을 뭐라고 할 거냐면 배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배사. 그럼 쑥 들어간 이 부분은 뭐라고 하냐면 향사라고 불러. 배사, 향사라는 구조의 그 명칭을 쓰게 됩니다. 배사는요, 네, 배 튀어나왔다고 생각하세요. 배사, 됐지? 배 튀 나온 거. 그래서 튀어나온 구조가 배사야. 알겠지? 근데 얘들아 옛날에 어떤 문제가 나온 적이 하나 있었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었어. 어떤 산을 갖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 산의 제일 높은 요 부분 있잖아, 그지? 근데 요 부분에 해당하는 밑에 지층들을 봤더니 밑에 지층은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이거 배사일까 향사일까? 얘는 향사입니다. 얘들아 제일 위에 산의 모양이 어떻게 생기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 우리는 지층의 구조를 보는 게 중요하고요. 지층의 구조를 배사와 향사로 나눴기 때문에 이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작용해서 얘는 향사입니다. 향사. 되니? 네. 그래서 꼭 위에 있는 이 산의 모양과 일치되진 않아요. 그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네, 배사, 향사라는 게 있고, 얘들아 배사를 갖다 이렇게 쭉 연결한 부분을 배사축이라고 부르고요. 배사축, 향사축 이렇게 얘기를 좀 할 거고, 그걸 이제 그냥 선이 아니라 면으로 표현을 하는 게 네, 배사축면, 향사축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근데 보면은 이 배사축하고 향사축이 지금 어떤 상태냐면 똑바로 이렇게 나란하게 서 있는 상태야. 맞지? 얘들아 이게 나란히 서 있는 형태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요, 정습곡이라고 부릅니다. 습곡의 종류예요. 정습곡. 근데 이게 어떻게 될 수도 있어? 기울어질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좀 기울어졌네. 경사습곡이라고 불러요. 얘들아 근데 옆에는 어때? 거의 뭐 누웠습니다. 보이나요? 네, 이렇게 축이 이렇게 누웠어, 이렇게. 얘들아 이런 누워 있는 축을 갖다가 횡와, 얘들아 이 와자가 누울 와자거든. 횡와습곡이라고 부르는 거야. 됐나요? 근데 문제에서 얘들아 정습곡이냐 경사습곡이냐 이런 걸 물어보진 않아. 물어보진 않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횡와습곡 같은 경우에 이거 아까 내가 그림 잠깐 그렸었는데 혹시 기억하니? 이런 횡하습곡에서 뭐가 잘 발생이 돼? 역전 구조가 잘 발생되는 게 횡하습곡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그냥 기억을 좀 하고 있으면 됩니다. 습곡 됐나요? 네. 자, 그러면 한 개만 더 추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 얘들아, 땅이 있잖아. 횡압력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저렇게 말랑말랑하게 휠 수는 없어. 땅이 얼마나 딱딱한데. 맞지, 그지? 그러면 저렇게 땅이 좀 말랑말랑해야 얘들이 휠 테니 이 말랑말랑한 형태가 되려면 어디 있을 때 말랑말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냐면 보통 고온이나 고압이 작용하는 지하 깊은 곳에 존재하는 지층. 이 지하 깊은 곳에 존재하는 지층들은 횡압력 받았을 때 땅이 좀 말랑말랑한 상태니까 저렇게 차륵처럼 이렇게 휘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그럼 저렇게 말랑말랑하지 않은 땅은 횡압력 받으면 휠까? 안 휘어. 어떻게 되냐면요, 뚝 하고 부러집니다. 즉 지층이 끊어지는 일이 나타나. 얘들아 그 지층이 끊어지는 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단층이라고 부릅니다. 단층. 됐나요? 네, 끊을단에 지층 할 때 단층이에요. 단층. 근데 이 단층은 그 보통 우리가 이제 저온에 단층은 이제 저온에 보통 압력 많이 안 받고 있는 지표에 해당하는 지층에
이제 힘이 작용했을 때 나타나는 것들이고요. 그게 단층이고 어떤 힘을 줬는가에 따라서 이제 이 단층의 종류가 세 가지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자, 일단 정단층이라는 게 있고 역단층이 있고 주양이동 단층이라고 있는데 내가 정단층하고 역단층은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야. 자, 이렇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들이 뚝 하고 끊어질 때 보통 이런 끊어지는 면, 단층면, 이런 단층면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생깁니다. 정단층이랑 역단층은. 근데 주양이동 단층은 어떤 식으로 생기냐면요. 얘들이 뚝 끊어지는 게 이렇게 생기는 거야. 단층면이.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이동해. 수직으로 위아래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좌우로 이동하는 형태가 주양이동 단층이고, 이 주양이동 단층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우리 이미 알고 있는 변환단층 있지, 변환단층. 이게 변환단층이 주양이동 단층의 예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그리고 이 주양이동 단층을 어떤 힘 받아서 움직이냐라고 하는 건 지구가 원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됐죠? 네. 다만 정단층과 역단층 같은 경우에는 단층면이 비스듬하게 생기고 어떤 힘이 작용했는가에 따라서 애들이 완전히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힘을 갖다 얘기를 좀 할 거야. 자, 볼게. 일단 우리가 지층을 갖다 얘기를 할 때 단층면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생겼잖아. 그럼 이 단면을 봤을 때 자, 위에가 이렇게 넓은 형태를 가지는 애 있지, 그지? 얘를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상반이라고 부릅니다. 상반. 이 부분을 상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 이 위에가 좁고 밑으로 가서 이렇게 넓어진 요 형태를 가지고 있는 요쪽을 갖다가 우리가 하반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반. 상반과 하반이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이 상반과 하반이 존재했을 때 내가 이 지층을 갖다가요 옆으로 잡아 당기는 거야. 됐니? 얘를 옆으로 잡아 당기는 힘을 뭐라고 불러? 장력. 횡압력을 안쪽으로 누르는 힘이고요. 장력이라고 하는 힘이 양 옆으로 잡아 당기는 힘이야. 아까 습곡하고 반대되는 힘이겠지, 그지? 네. 장력, 옆으로 잡아 당기는 힘을 갖다가 작용을 시키는 거야. 그럼 얘들아, 이 그림, 내가 지금 그린 그림에서 장력이 작용하면 이거 어떻게 될지 혹시 이 다음 상황이 예상이 되니? 안 되나? 그렇구나. 이렇게 얘를 이렇게 쫙 잡아 당기면 이 상반이 쭉 미끄러져서 이렇게 내려갈 것 같지 않아?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잡아 당기면 상반이 쭉 미끄러질 것 같지, 그지? 맞지? 이 장력이 작용했을 때는요, 상반이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 상반이 아래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를 우린 정단층이라고 불러. 됐지? 자, 그럼 똑같은 지금 지층에 있어서 똑같은 지층에 대해서 자, 이번에는 단층면이 이렇게 있을 때 자, 이쪽이 상반이고 이쪽이 하반 되겠지, 그지? 자, 이번엔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갖다가 이 지층에다 나타낸다면, 얘들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 횡압력의 횡압력을 갖다 작용시킨다면, 됐니? 그럼 이제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옆으로 쫙 누르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상반이 그렇지. 하반 위쪽으로 이렇게 훅 하고 올라가고 얘는 이렇게 내려가는 게 느껴지지? 근데 이번엔 상반이 위로 올라갑니다. 이런 형태를 우리는 역단층이라고 불러요. 됐나요? 그래서 상반 기준으로 얘기할 거야. 상반이 아래로 내려갔어. 상반이 아래로. 정단층입니다. 정단층. 얘들아, 정단층은 장력 작용할 때거든. 장력 작용할 때 정단층. 됐지? 장력, 지읒. 네, 정단층, 지읒. 되지? 네. 그리고 역단층은 이제 반대니까 그냥 외우세요. 네. 별거 없습니다. 네. 그리고 상반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 상반이 아래로 내려가는 거. 역단층은요, 이게 상반이 위로 가는 게 역단층인데, 이게 우리가 역이라는 말을 어떨 때 쓰냐면, 이게 뭔가 이렇게 역전하고, 그지? 노래가 역주행하고 밑에 있던 애가 위로 올라가고 이럴 때 이제 우리가 역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 그래서 역단층이라고 하는 것도 상반이 밑에 있다가 위로 치고 올라가는 상황에 역이라는 말을 쓸 겁니다. 됐나요?
됐나요? 네. 특히 그리고 이런 단층들은 다 기본이 네, 땅이 딱딱해서 끊기는 지표에서 일어나는 형태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돼? 돼? 네. 이렇게 네,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너네가 처음 하다 보면은 지금 나오는 문제들은 이제 상반과 하반을 결정을 먼저 하고 이게 내려간지 올라간지를 봐야 되잖아. 지금 나오는 문제들은요, 대부분 상반과 하반을 갖다가 결정하는 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게 수능 문제 쪽으로 이제 이렇게 나중에 가게 되잖아. 그러면 이게 상반과 하반을 결정하는 게 조금 좀 헷갈려지거든. 왜냐면 이렇게 네모나게 탁탁탁 나오는 게 아니라서 여러 이제 단층들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반과 하반을 갖다가 구별하는 방법을요, 좀 알려준다면, 네, 어떻게 이제 보통 구별을 하냐면, 네, 이거는 이제 나의 지구과학 선생님의 지구과학 선생님의 지구과학 선생님이 알려주신 이렇게 원소 주기율 외우는 노래 막 이렇게 전해 내려오듯이 막 약간 이런 네, 그런 겁니다. 나도 배운 거야. 여기 단층면이잖아, 그지?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 단층면입니다. 단층면에 뭐 하냐면요, 사람을 이렇게 한번 그려보세요. 사람의 상반신이 포함되면 상반, 하반신이 포함되면 하반,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단층면이 이게 나중에 이렇게 기울어지기도 해. 수능 문제 나오면 이렇게 단층면이 기울어지거든.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단층면에 사람을 그렸어. 상반신이 포함되면 상반, 하반신이 포함되면 하반으로 하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제 상반, 하반이 이제 해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반이 올라가면 역단층, 상반이 내려가면 정단층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죠? 네. 이게 단층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전리입니다. 전리. 그러니까 전리라는 말을 갖다가 되게 처음 들어보는 것 같고 되게 이렇게 좀 익숙치 않고 그렇잖아, 그지? 그러니까 전리는요, 한 글자로 얘기하면 틈입니다. 틈, 뭐 균열 이런 것들이 전리야, 전리. 그래서 암석 같은 데에 생성된 틈, 균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리라고 부를 건데, 전리는 크게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주상전리가 있고 판상전리라는 게 있어요. 너네 한자 좀 하니? 안 하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자, 이게 과학이 있잖아. 한자를 하면은 이게 뭔지 모르는 단어를 봐도 대충 이게 어떤 한자를 쓸 것 같다는 그게 있잖아, 그지? 그래서 대충 이렇게 느낌이 오거든. 저 주상의 저 주랑 상이 뭘까요? 느낌 없죠? 자, 상은 모양 상자고, 우리 뭐 종상, 순상 할 때 그 상자, 모양 상자고, 주자가요, 기둥 주자입니다. 그래서 육각 기둥의 형태로 나타나는 네, 이런 것들을 주상절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제주도 가서 주상절리 한번 봤니? 그렇구나. 네. 그 제주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 제주공항이 있고요. 네. 제주공항에서 이렇게 내리고 요 살짝 이렇게 뒤로 가면은, 너는 용두암 알아? 용두암? 들어봤어? 용두암 근처를 가면은 시커먼 형태의 이런 육각 기둥들이 그 근처에 뭐 이렇게 세워져 있어. 그러니까 주상절리가 어떤 이렇게 관광지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질 구조 중에 하나인 거야. 지층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양 중에 하나입니다. 자, 생긴 게 어떻게 생겼냐? 기둥 모양으로, 보통 오각형, 육각 모양의 네, 기둥으로 생겼는데, 얘들이 사실 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냐면, 원래는 그냥 마그마가 터져 나왔어. 마그마가 터져 나와서 네, 식는 네, 그런 암석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화산암이라고 부르죠. 네, 화산암의 형태로 용암들이 막 이렇게 터져 나옵니다. 그런 형태에서 식을 때 지표다 보니까 애들이 빠르게 냉각하게 되거든. 빠르게 냉각을 할 때 어떻게 냉각을 하냐면요, 각각의 어떤 중심점들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서로 빠른 냉각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됐지? 네, 빠른 냉각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기냐면 이런 사이사이에 이런 틈들이 생겨요. 됐니? 그런 틈들이 이런 이렇게 기둥처럼, 육각 기둥처럼 보이는 네, 그런 형태를 만들게 되는 거야. 됐어? 이게 주상절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럼 주상절리 왜 만들어져? 라고 했을 때, 지표로 분출한 용암이 빠르게 급격하게 냉각이 되면서
그러면 수축을 굉장히 빠르게 하겠지, 그지? 급격하게 냉각되면서 수축할 때 형성이 되는 게 저 바로 주상절리입니다. 됐나요? 네. 우리가 보통 수축을 하게 되면 이렇게 움츠러들어, 그지? 이렇게 부피가 작아질 거야. 부피가 작아지는 과정에서 각각 작아지니까 사이사이에 틈 같은 게 생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화산암, 지표에서 굳는 빠른 냉각이 일어나는 암석에서 잘 나타나는 게 주상절리입니다. 주상절리. 판상절리는요. 자,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암석이 있어. 우리가 보통 심성암이라고 부르죠. 화성암에서 심성암과 같은 애들이 저 지하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압력을 지표 땅이 누르는 굉장히 큰 압력을 받고 있었어. 근데 그런 애들이 어떻게 하냐? 슬금슬금 위로 올라옵니다. 융기에서 슬금슬금 위로 올라오다 보니까 점점 그 깊이가 얕아지겠지? 그러니까 위에서 이 땅이 누르는 압력이 작아지는 거야. 얘들아, 압력이 클 때는 부피가 막 이 정도였다면 얘들아 압력이 작아지면 이제 어떻게 될까? 부피가 그렇지 누르는 압력이 작아지면 부피가 더 커지겠지. 얘들아 이 암석도 마찬가지야. 점점 누르는 압력이 크다 보니까 얘들이 원래의 부피보다 훨씬 더 커지는 거야. 돼? 얘들아 부피가 커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너네 그 굉장히 급격하게 그 살이 확 찐 사람들 있지.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 이렇게 보면 약간 되게 덩치 엄청 크잖아. 그런 사람들 보면 굉장히 단시간에 급격하게 확 살이 쪘다거나 아니면 임신한 사람들 배를 보면은 이게 배가 이렇게 급격하게 이렇게 애기 때문에 이렇게 확 커지잖아. 그때 그 배를 보면요, 약간 조금 이렇게 약간 튼 살이라고 하는, 살짝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보여. 뭔지 몰라? 그러니까 말이지. 이렇게 피부는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팽창하다 보니까 이 사이사이가 살짝 벌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지글지글한 형태의 모양이 좀 만들어집니다. 여자애들밖에 공감을 못하고 그게 이제 이 암석에서도 똑같은데 얘가 부피가 너무 급격하게 확 커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얘들도 한 겹 벗겨지는 현상이 나타나게 돼. 되니? 이게 판상절리입니다. 판상절리에 대한 사진이 지금 여기 나와 있지 않은데 판상절리의 사진을 좀 보여준다면 여기 나와 있을까요? 근데 이게 좀 너네 산 같은 데 가면은요 지금 보면 얘들아 여기 요 겹과 요 겹 되게 겹겹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이게 뭐냐면 원래는 여러 개의 지층들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었는데 걔들이 이제 쭉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얘네들이 점점 더 부피를 이렇게 팽창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 이런 데가 이렇게 찌글찌글 이런 게 생기겠지, 그지? 그러면 이 균열들 때문에 얘들이 잘 벗겨져 버려, 아예. 돼? 그게 판상절리입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 심성암으로 되어져 있는 형태들에서 잘 나타나기 때문에 심성암이 이제 융기한 형태에서 잘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북한산이 이제 화강암으로 되어져 있었잖아, 그치? 심성암. 그 심성암이 융기에서 만들어진 게 북한산인데 북한산 같은 데 가게 되면은 암석들이 보통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고 얘들은 이런 부피가 팽창한 형태에서 나타나는 그냥 균열들이기 때문에 그 균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암석들이 한 겹 잘 벗겨지는 박리 현상 같은 게 잘 나타납니다. 그게 판상절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기 특징 하나 더 적어봅시다. 박리 현상이 잘 나타나는 거. 요게 요 판상절리의 특징입니다. 지하 깊은 곳의 암석이 위로 올라오면서 압력이 감소하는 게 포인트예요. 압력이 감소하면서 부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균열, 그거를 판상절리라고 한다. 심성암에서 잘 나타나는 형태가 된다. 됐지? 요게 전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다음 부정합. 한자를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한자가 또 나오네요. 자,
근데 이건 너네 알 것 같아. 얘들아, 부정합은요. 부정합은 정합은 예, 차곡차곡 쌓인다가 정합이거든. 부는 뭐 쓸까? 부. 안일부, 안일부. 그치? 그러면 정합이 아니다 그 말이야. 차곡차곡 쌓이는 게 아니다. 되니? 그럼 차곡차곡 쌓이는 게 아니면 뭐야? 쌓이다가 잠깐 중단됐다가 또 쌓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정합의 의미는 뭐냐면은 자, 지금 퇴적이 오랫동안 중단이 되면서 부정합이라고 하는 그 경계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위아래 지층에 굉장히 큰 시간 간격을 갖다가 만드는 이런 구조를 부정합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됐죠? 네. 부정합이 형성되는 과정, 별표입니다. 부정합이 형성되는 과정. 자, 부정합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일단 퇴적. 됐지? 얘들아, 퇴적이 보통 어디서 된다고? 저지대. 그지? 그래서 여기 보면 해수면 밑에 지금 퇴적이 된 거야. 저지대에 이제 퇴적물이 쌓여서 연속적으로 지금 지층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근데 갑자기 뭔 일이 일어나냐? 융기가 되네, 융기. 얘들아, 융기는 지층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솟구쳐 오르는 게 융기야. 융기가 되면서 이제 얘가 어디가 되냐면은 산이 돼버려, 산. 그럼 이제 더 이상 저지대가 아니야. 맞지? 응. 여기 이제 해수면 매트였으니까 저지대였는데 얘는 이제 저지대가 아니다 보니 얘들아, 이런 산꼭대기에 퇴적물이 거슬러 올라가서 막 쌓이는 일이 없죠, 당연히. 그지? 쌓이는 일이 없다 보니까 이때 이제 퇴적이 중단이 됩니다. 됐나요? 융기가 일어나게 되면서 퇴적이 중단이 되고요. 퇴적은 중단이 되었지만 뭔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런 산꼭대기 같은 데서 풍화나 침식이 나타나면서 이런 산의 일부분이 깎이게 됩니다. 그래서 풍화 침식이 나타나게 될 거고. 됐지?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산이 어떻게 되냐? 바다 밑으로 다시 훅 하고 들어갑니다. 그걸 우리가 침강이라고 해요. 돼? 다시 침강이 됐어.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물질들이 다시금 퇴적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뭔 일이 일어나냐면 자, 지금 여기 기저여감이라고 불리우는 요 면 보이니? 요 면? 요 면을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하고 위쪽은 그냥 단순히 1, 2년 혹은 100년, 200년의 시간 차이만 존재할까? 아니지. 얘들아, 산이 만들어졌다 산이 없어지는 시간이거든. 그지? 길면 뭐 몇 백만 년. 그지? 뭐 몇 억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시간 간격 동안에 나타나는 일이다라는 거야. 그래서 부정합의 정의가 뭐였어? 이런 경계면을 기준으로 해서 붙어있는 이 인접한 두 면에 시간 간격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게 부정합이야. 돼? 자, 그런데 여기 기저여감이라고 하는 이 포인트. 자, 이 기저여감 이게 뭔가? 얘들아, 아까 풍화 침식이 일어났잖아. 그럼 뭐가 생기겠어? 암석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 생기겠지. 그 암석 부스러기들이 이제 쭉 밑으로 같이 침강에서 내려왔을 때 그 일부분을 갖다 이렇게 퇴적이 되어져 가지고 이 풍화 침식이 일어났었던 부스러기들이 같이 퇴적이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저 기저여감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기저여감 층이 있다? 이거 부정합 생겼었다. 그지? 이 기저여감 층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기 지금 부정합 한번 일어났다라는 걸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해가니? 근데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요. 얘들아, 기저여감이 있으면 100% 거기가 부정합이 일어난 게 맞아. 됐지? 근데 부정합이 일어났다고 해서 100% 기저여감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부정합이 일어났지만 기저여감층이 없는 경우도 있어요. 알겠지?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자, 부정합의 종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평행부정합, 경사부정합, 난정합 이렇게 있는데 일단 지금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이게 부정합이 일어난 건지 아닌지 사실 확인하기 좀 힘들지, 그지? 부정합 면을 경계로 해가지고 위아래층이 거의 나란하게 지금 퇴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런 거를 평행부정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행부정합 같은 경우에는 이게 부정합 면인지를 확인하려면 이제 기저여감층 같은 것들이 있어주면 좋겠네. 그지? 자, 그 다음 경사부정합은요. 항상 이름을 어떻게 짓냐면 부정합 면하고 아래쪽하고 경사지고 있잖아 지금. 그치? 왜냐면 보통 이제 밑에 층이 습곡 같은 거 받은 것 같아.
융기 일어나고 했었으니까, 그지? 아래층하고 이런 각을 가지면서 접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사부정합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경사부정합 형태겠지. 되니? 근데 난정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얘들아, 난정합. 아, 저것도 한자인데. 얘들아, 난이 뭘까? 어? 어지러울 난. 어지러울 난. 뭐 비슷한 의미이긴 합니다. 어려울 난. 그렇죠. 네, 어려울 난. 그러니까 잘 일어나기 어려운 부정합의 형태야. 왜 그럼 일어나기 어렵냐? 내가 지금 보면은 뭐가 너네 눈에 딱 보일 거냐면 얘가 좀 보이니? 근데 얘가 뭐냐면요. 마그마가 저 밑에서부터 이렇게 뚫고 간 거야. 네? 근데 이 마그마가 뚫고 갔다는 게 어디서 이제 뚫고 간 거냐면 보통 그 지하 깊은 곳에서 식는 애들이지. 심성암. 네, 이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지는 이 심성암에서 나타나는 저 마그마의 형태인 거야. 그러면 자, 어떻게 생각을 좀 해줘야 되냐면요. 우리가 보통 퇴적이 일어났다가 얘가 높게 융기가 됐다가 다시 또 침강이 됐다가 그랬다가 이제 부정한 면이 이제 요 사이에서 생기게 되겠지, 그지? 근데 저런 마그마가 뚫고 지나가려면 어디를 가야 되냐면 그냥 지표가 아니고요. 네, 올라갔다가 얘들아 한참을 내려가야 돼. 한참을 내려가야 돼. 한참을. 되니? 지하 깊은 곳까지 가야 그래야 여기에서 마그마가 뚫고 나오면서 심성암 같은 것들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되나요? 그러니까 저 지하 깊은 곳까지 더 밑으로 침강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겠니? 잘 안 일어나는 거지. 되니? 잘 안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잘 일어나기 힘들다, 난정합이다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자, 이런 원리들보다는 너네는 뭘 알고 있으면 되냐면 부정한 면 있네. 근데 마그마랑 접하고 있네. 되니? 그럼 그냥 난정합이야. 돼? 얘들아, 마그마랑 접하고 있는 건요. 보통 문제에서 마그마가 관입을 하면 이렇게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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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됐나요? 플러스 플러스 표시해 놓으세요.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표시를 좀 합니다. 됐죠? 왜냐면 마그마가 들어가서 굳은 형태니까. 심성암의 형태니까. 네,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너네 생각하기에 또 봐봐. 얘들아, 마그마가 관입을 확 하는데 예쁘게 여기까지 이렇게 착 줄 맞춰서 여기까지 다 이렇게 관입을 하고 끊기고 이러겠니? 마그마가? 아니지. 마그마가 엄청 크게 관입을 했다가 그랬다가 풍화 침식 같은 게 일어나면서 위에 다 깎여버리고 그리고 기저혈감증 생기고 뭐 부정한 면 생기면서 위에 새롭게 퇴적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마그마가 이렇게 예쁘게 잘려 있다? 그럼 이건 난정합이에요. 100%. 됐나요? 네,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기저혈감증이 없어도 이렇게 예쁘게 잘려 있다? 그러면 부정합이 있는 거야. 됐죠? 네, 이게 부정합. 됐니? 자,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관입과 포예요. 관입. 그러니까 관입이 뭐냐면요. 관입이 지층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마그마가 터져서 거기를 뚫고 가는 걸 관입이라고 할 거야. 되니? 포획은 뭐냐면요. 포획은 원래 암석이 있었는데 그 암석을 갖다가 마그마가 거의 뒤덮어. 새로운 마그마가. 됐지? 그게 포획이에요.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냐면 요거는 이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너네가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암석이 있었는데 거기에 새로운 마그마가 뚫고 지나가면 새롭게 생긴 애들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애들이랑 다른 게 확연하게 보이지, 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관입했다라는 거야. 우리가 이거를 지층을 보면서 알 수 있다는 거지. 돼? 그러면 질문 하나. 얘들아, 요거 암석과 빨강색 체크된 것과 연두색 체크된 거 요거 비교하면은 누가 더 먼저 만들어진 암석이야? 그렇지. 얘가 먼저 만들어지고 얘가 두 번째 만들어진 거지, 그지? 뭘 할 수 있냐면 누가 더 먼저냐 나중이냐 생성 시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관입이라는 걸 보고. 돼? 그래서 지층 보고 알 수 있는 거, 관입된 암석인 관입암 확인할 수 있구나 이런 거야. 얘들아, 포획은요. 자, 포획은 원래 있던 암석을 마그마가 덮친 거라고 했지, 그지? 얘들아, 덮치는 과정에서 원래의 암석을 갖다가 마그마가 다 녹여버릴 수도 있었지만 일부 못 녹이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되니? 이게 포획암이라는 거야.
그럼 질문, 얘들아, 노란색으로 체크한 암석하고 저 연두색으로 동글동글하게 한 암석 중에서 누가 더 먼저 만들어지나요? 그렇지, 동글동글이 원래 있었는데 노란색이 덮친 거야. 되니? 그래서 우리가 포획을 보고서도 이 지층에서의 어떤 암석이 먼저 생성됐는지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음 시간에 배울 내용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됐나요? 네. 그래서 우리 퇴적 구조 4개랑 그 다음에 지질 구조 5개, 퇴적 암의 종류 이런 것들을 오늘 배웠어. 됐지? 네. 과제는요. 과제는 네, 지질 구조까지 하게 되면은 네, 43페이지까지 네, 문제를 풀어오면 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